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원조 하이브리드 명가 렉서스 신차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 렉서스 ES300H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렉서스 ES는 국내에서 가솔린 엔진은 판매되지 않고 하이브리드 라인업만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와 판매량을 보이는 모델입니다. 사실 이 세그먼트에서 순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가진 모델은 렉서스 ES300H가 유일하죠. 제네시스 G80도 하이브리드가 없고 E클래스도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존재하고요. BMW 5 시리즈도 그렇고 볼보 S90도 동일하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존재하죠. 사실 연비 효율로만 보면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렉서스가 사용하는 풀 하이브리드 방식이 제일 뛰어나긴 합니다. 그렇다면 렉서스 ES 페이스리프트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익스테리어 디자인의 변화는 라디에이터 그릴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곧 사진을 통해 보여드리겠지만 놀라울 정도로 뭘 바꿨지 싶을 정도로 바뀐 부분이 없죠. 헤드라이트는 기존보다 더욱 진보된 블레이드 스캔 AHS 헤드라이트를 적용했는데요. 메르세데스 멀티빔 LED, BMW 레이저 헤드라이트와 같이 렉서스가 양산하는 하이엔드 라이트 기술입니다. 하이빔 작동 시 전방에 사람이나 사물을 정확히 인지하여 그 부분에만 LED를 소거해서 최적의 가시성을 보여주는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리어 서스펜션을 적용하여 후석 승차감을 더욱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ES 승차감도 준수한 편이었는데 리어 서스펜션 개선으로 인한 승차감은 또 어떨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그와 더불어 하이브리드 모델인 ES300H 기준으로 브레이크 응답성을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회생제동 시스템으로 인하여 일반 내연기관 대비 브레이크 응답성에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피드백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거의 이질감을 느낄 수 없도록 이번에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익스테리어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실질적으로 승차감을 개선하고 만족스러운 주행 성능을 만드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양에서는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아이오닉 5로 익숙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적용하게 되면 공기 저항을 줄여 공기 역학계수를 낮추는 효과를 낳아서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고요. 외부 풍절음에 대해서도 큰 소음 절감 효과를 보이는데요. 아마 국내에서는 인증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일반 사이드미러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우디 이트론과 아이오닉 5는 인증을 받아서 적용됐었지만 왠지 일본 차에 대해서는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일 듯한 느낌이네요. 안전 사양에 있어서는 개선된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 2.5가 적용되어 반자율 주행 성능 개선은 물론이고 교차로 대항차 및 교차로 보행자까지도 인식하여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인테리어의 가장 큰 변화는 12.3인치 터치 스크린이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아직도 터치가 안 됐단 말이야? 라고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맞습니다. 지금까지 렉서스 ES300H는 터치 스크린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놀라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터치가 지원되고 운전자가 터치하기 용이하도록 디스플레이의 위치를 앞으로 100mm 당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당연히 지원되고요. 헤이즐 컬러의 신규 내장 컬러가 적용되었으며 외장 컬러에서는 소닉 이리듐과 소닉 크롬 두 가지 신규 컬러가 추가되었는데 잠시 후에 직접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새로워진 렉서스 ES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인데요. 어디가 달라졌는지 찾으셨을까요? 이걸 바로 찾아내셨다면 진정한 렉서스 덕후로 인정합니다. 사실 저도 한참을 보다가 알았는데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달라졌고 주간 전조 등의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외에는 변화가 없죠. 즉 후면부의 변화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변화를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제 눈에는 변화가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나 변화를 찾으셨다면 댓글로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보다 확실한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 ES300H 디자인과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해볼 텐데요. 왼쪽이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고 오른쪽이 현재 모델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놓고 보더라도 차이점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릴을 확대해서 보면 그릴의 패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존 패턴이 직선형으로 쭉 뻗어 있었다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L자형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변화입니다. 측 후면부를 한번 보면 측 후면부는 진짜로 변한 부분이 없습니다. 위의 사진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고 아래 사진이 현재 모델입니다. 휠 디자인마저도 똑같습니다. 물론 새롭게 추가된 휠 디자인이 있긴 하지만 보통 페이스리프트 시에 기존에 적용되었던 휠 디자인은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렉서스 ES300H는 휠 디자인도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후면부를 살펴보면 왼쪽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고요. 오른쪽이 현재 모델인데 차이점을 혹시 찾으셨을까요? 후면부는 아예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쿠페 모델 또한 후면부는 전혀 변화 없이 출시되기도 했었죠. 테일램프의 그래픽까지도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페이스리프트는 원래 이 정도의 변화였으나 국내 브랜드들이 워낙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꾸다 보니 우리가 페이스리프트 시에도 디자인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너무 자주 바꾸게 되면 기존 오너들에게는 아쉬움과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고요. 새로운 예비 오너들에게는 또 디자인이 바뀔 텐데 지금 사도 되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페이스리프트는 딱 이 정도의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렉서스 ES는 현재 디자인도 괜찮은 편이라 디자인 변화가 없어서 불만이 생길 것 같진 않습니다. ES가 풀체인지 돼서 처음 출시되었을 때 상당히 과감하고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더라도 크게 아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익스테리어 컬러 두 가지는 소닉 이리듐과 소닉 크롬입니다. 기존의 소닉 티타늄이라는 컬러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렉서스의 도장 기술력 또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부분이죠. 컬러감이 정말로 오묘해서 뭐라 딱 잘라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컬러들이 많았습니다. 뭐 흰색이면 흰색, 검정이면 검정, 딱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유니크하면서도 세련되고 우아한 컬러들이 많은 게 렉서스 차량들의 특징이죠. 그 중에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매력적인 컬러들이 두 가지가 더 생겨났습니다. 인테리어 컬러도 추가되었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헤이즐 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약간 커피색 같기도 하고 톤이 살짝 다운된 브라운 컬러가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무난한 블랙 컬러와는 대비되는 색상이라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컬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까지 ES300H는 세 가지 컬러를 제공했었는데요. 베이지 컬러와 밝은 브라운 그리고 블랙이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해 놓은 어두운 브라운 컬러 헤이즐이 추가되었죠. 제가 보기에도 헤이즐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신규 컬러 적용은 아주 만족스러운 변화인 듯 보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LED 헤드라이트 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블레이드 스캔 AHS가 적용되면서 좀 더 작고 선명해졌습니다. 현재 ES300H에도 3구 LED가 적용되어 있는데 렉서스 ES 풀체인지 출시 초기에 인증 문제로 인하여 최상위 트림에도 3구 LED가 적용되지 못해서 2구 LED로 출고되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꼭 빨리 인증을 받아서 초기 모델부터 무사히 블레이드 스캔 AHS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형 사이드미러의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크기는 아이오닉 5에 비해 조금 작아 보입니다. 아마도 국내에서 이 카메라형 사이드미러를 만나보는 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실내에는 이렇게 모니터가 좌우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 5의 모니터보다 조금 더 오른쪽 운전석에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렉서스 ES 페이스리프트 인테리어 또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핸들 디자인 또한 100% 동일하죠. 전체적으로 가로형 레이아웃을 하고 있어 넓고 안정적인 느낌을 안겨주는 게 렉서스 ES 인테리어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왼쪽 위의 사진이 페이스리프트 된 인테리어고 오른쪽 아래 사진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인테리어인데 차이점은 중앙 모니터 외에는 정말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기존 렉서스 ES300H의 인테리어인데요. 터치가 지원이 안 되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위치가 상당히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터치 스크린이 적용되어 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100mm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확실히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해졌으며 가까워진 만큼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인체 공학적인 변화를 거쳤습니다. 시트 디자인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렉서스 ES300H의 경우 최상위 트림에는 나파 시트보다 더욱 고급스러운 세미 아닐린 시트가 적용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중에서도 마이바흐에 기본 적용되는 가죽이 세미 아닐린 시트인데 그 고급스러움을 ES300H에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대신에 세미 아닐린 시트는 주름이 너무나도 잘 생긴다는 게 큰 단점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준수한 인테리어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건 8인치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보통 페이스리프트 시에 이 정도는 바꿔줄만 한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음에도 계기판은 그대로 8인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최근 준중형 세단에도 10.25인치가 적용되고 이 세그먼트에서는 12.3인치가 보통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는데 8인치가 기본이라니 너무 아쉽긴 합니다. 확실히 렉서스는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그렇게 큰 가치를 두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대신 이런 아날로그 버튼류들을 하나하나 정말 정교하고 세밀하게 가공하여 적용하는데요. 특히나 저 볼륨 조절 버튼은 직접 만져보고 돌려보면 그 만듦새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고퀄리티를 보여줍니다. 타 브랜드에 비해서 디지털화가 많이 늦는 편이긴 한데 되려 이런 직관적인 아날로그 버튼이 오작동도 적고요. 고장도 잘 안 나서 렉서스 ES를 선호하는 고객 연령층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선호도가 훨씬 높긴 합니다. 이번 S클래스 풀체인지처럼 모든 기능을 터치식으로 바꾸고 모니터 안으로 기능들을 넣어버리니까 오너들이 기능을 찾고 숙지하는데 불편함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렉서스가 너무 빠르지 않게 적절히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렉서스 ES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정보를 전달 드렸는데요. 해외에서는 4기통과 6기통 가솔린 모델 그리고 4륜구동 모델도 판매되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에도 전륜구동 4기통 가솔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단일 모델로 판매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그먼트에서 ES300H와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제네시스 G80을 하이브리드로 만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만들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일본에서 8월쯤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국내에는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정도는 되어야 ES300H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준비해서 또 한번 렉서스 ES300H 페이스리프트 소식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